12월 22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크게 세 가지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26일까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높은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뭐 교환사채를 좀 많이 발행한 기업들 위주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중국의 왕커 그룹의 채권 연장 투표가 오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 2020년대까지 중국의 부동산이 정말 크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하는 그룹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네, 3개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기업 유형의 민영 기업을 찾아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은 다 국가 소지고, 이제 아파트 건물만 이 민영 기업들의 투자로 해서 건설이 지어지는데, 헝다그룹이 파산이 되었고요, 벌써. 그리고 지금 왕커 같은 경우에는 5위 정도로 내려앉았지만은 2020년대까지는 거의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왕커가 지금 파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채권 연장 투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디폴트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비구의 위안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까지 중국의 이런 이 민간 이 부동산 탑3가 헝다그룹, 왕커그룹, 비구이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셋 다 하나는 파산하고 2개는 지금 디폴트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국에서 또 국유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왕커가 디폴트 될 경우에는 중국 GDP의 무려 0.5%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2일 날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좀 떠나서 저는 떠나서 연기금에 대한 이번 주 코스닥 활성화 정책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이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재고방 19일날 발표했어요. 방학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 1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연기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연기금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금이랑 벤처 투자자들의 수급이 어떻게 좀 시장에서 유입 잘 될 수 있게 제도를 만질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정책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지금 당장에는 참여 유인 재고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 또 발표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달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지수를 떨어뜨리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고, 코스닥 꼴로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연기금이나 기관이 사주면 돼요. 네, 그러면 코스닥 오릅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개의 안 좋은 재료와 하나의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좀 정부가 이 환율에 대한 상승 요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프레임 정말 잘 씌우죠. 제가 좀 싫어하는.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 연 2조 규모인데, 이거 너희들 과잉 영업하는 거 아니야? 이거 표면적으로 뭡니까? 투자자들을 보호 위해서. 너무 투자자들이 수수료 작게 주니까 막 리스크 있는 서학 주식, 그 미국 주식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주식 사가지고 투자자들이 위험해. 이런 정말 조선시대에서나 할 만한, 뭐 사실은 그 정도의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그냥 맨날 투자자들을 보호 목적, 뭐 우리를 마치 뭐 자기들보다 한 3수 4수 아래로 보면서 굉장히 그런 이 워딩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벌써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IMF가 나라빚 너무 빠르다, 비교적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어, 너 이거 조심해야 돼. 2번째 경고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입 싹 다물고 있죠. 이번에 뭐 정부 보고 라이브 방송 5일 동안 했잖아요. 환율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나 공시 강화, 상법 개정, 지배 구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큰 주식시장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요 2개가 좀 가장 남아있는 큰 재료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뭐 CPI 관련해가지고 주말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는데, 그냥 간단해요. 지금 이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죠. 뭐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이 CPI가 4년 내 최저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202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네, 셧다운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큰데 역사적으로 최저치가 찍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마사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이거 통계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지표까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시장에서는 큰 노이즈가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골드만삭스랑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전략이 엇갈리는 것도 괜찮은 웃긴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에 강력한 매도 징후가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말하고, 골드만삭스는 산타랠리 온다, 계속 증시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글로벌 IB,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이런 기관들도 지금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에 감히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주체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나왔던 내용은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통과됐었죠.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서 이제 이 의약품 위탁 생산, 뭐 CDMO라든가 뭐 CRO, 의약품 위탁 실험, 네,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 이런 관련 테마주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러시아 푸틴이 계속 전쟁 관련해서 좀 좋았던 내용들을 했어요. 네, 이거 제가 잘못 색칠을 했는데, 그래서 종전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전 관련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도 지원을 안 해주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못 버팁니다. 원래 유럽연합은 말만 해 말만, 이거 합의만 4년째 하고 있어. 합의만 4년째 하고 있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요거 가지고 한 6개월 합의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결정이 좀 가장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쉽지 않는 정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러시아는 절대 자기 영토, 수복한 영토를 돌려줄 생각 없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네, 다시 돌파할 힘도 없어. 그냥 교차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고, 둘 다 원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러시아라든가 미국은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유럽연합,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면서 계속 서로의 이런 전략이 약화되는 게 좋아요. 예,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니까 둘이서 뭐 싸우면 좋지.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좀 조율할 것인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소 공항의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또 선박 공급 가능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국 기업이 문제예요. 중국이 문제예요. 모든 이런 사단이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무역 분쟁이건 뭐 관세 전쟁이건 모든 시발점은 중국이에요. 계속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쳐놓고 계속 트럼프를 욕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주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덤핑을 때려버려가지고 시장을 죽여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조업, 조선도 지금 저렇게 점유율 많이 떨어지고 있죠. OLED, LED, 제조업, 지금 반도체 또 지금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다 먹혀서 중국한테 태양광, 풍력, 뭐 안 먹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지금 중소요 제조업은 다 먹혔어요. 다 중국에서 수입해요. 기존의 이런 제품들까지 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런 거 생산도 못 하게 하잖아. 근데 중국은 뭡니까? 일단 경쟁해. 우리 지원해줄게. 이거 세금 일단 뭐 우리가 지원해줄게. 뒤로 다 지원해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불공정한 싸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말 안 하잖아, 지금. 트럼프가 안 조졌으면은 이거 더 빨리 망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이렇게 찍어내면서 또 이제 치킨 게임 유도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조선 수주 많이 따놓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잘 전환되고, 이제 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그냥 그만 좀 기업들 잡아 돌리고 지원 좀 해주세요. 지원 좀. 예? 전기값 좀 그만 올리고. 아무튼 좀 그런 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3대장이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쪽이고, 조선은 3대장도 아니야. 석유화학 지금 다 조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중국이랑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도체도 중국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52시간 규제도 안 풀어주고 있죠.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이제 어떡할 거야. 네, 견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그래도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어. 이거 뭐야? 예상했던 것보다 역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여전히 스프레드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 그냥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미국과 여전히 금리가 높아요. 0.75? 미국 여전히 3.5가 넘어.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효해. 그렇게 스프레드가 좁힐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게 맞다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를 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정부에서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업들에게 국내 지정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이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장 망했는데 또 시작됐네요. 네, 그리고 휴대폰 개통의 안면인증 의무화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 안면인증하는 국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저 우리나라 11시 방향에 자, 여러분들, 의무화가 문제입니다. 의무화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의무화 할 거면은 진짜 강력범죄 뭐 음주운전 3아웃 의무화 이런 거나 하라고. 이런 거 개인의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 안면 인증을 여기다가 정보를 넘기는 게. 왜냐면 또 털리면 어떡해요. 안면 내 개인정보까지, 얼굴 정보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최신 개인정보까지. 예? 다 날아가는 거라고. 해킹 당하면 누가 책임질까? 책임 안 진다니까. 이런 거 의무화하는 국가가 어딥니까? 저게 12시랑 11시밖에 없어. 왜 이런 거 계속 의무화하는 건지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원산 갈마 관광을 또 금강산 원산 갈마 관광 북한과 중국을 또 통과하는 철도 계획 이런 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고환율의 경유 휘발유값 뛰었다. 생산자 물가 석 달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뭐 하는 데입니까? 물가 잡는 기관이죠. 물가 전혀 못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네, 한국은행 환율 안정성 정책 발표, 외환 건전성 부담은 6개월 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카드를 쓰고 있는데, 아는 것 좀 얘기해. 돈을 졸라게 찍어서 지금 나라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화가 계속 찍어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원화가 간단한 거 수요와 공급 아냐. 원화를 그렇게 찍어내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더하기 외국계 전부 다 석박사 하신 분들이 알면서도 이런 말 안 하니까 진짜 황당하긴 하네요. 네, 좀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까지 이걸 모른 척 할 건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고 할까?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장 폐지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상장 폐지 요건 강화를 앙착시키겠다. 그런데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상장시킬 때 별 쓰레기 같은 기업도 상장 좀 그만 시키라고요.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한 기업을 상장시켜 놓고는 이 회사 그지같이 운영하면 상장 폐지하겠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면은 상장 폐지 시킬 일도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증권사도 돈 벌어야지. 공공기관들 은퇴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건 이상한, 재밌어요. 이젠 재밌어. 네. 여러분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정부 코스닥 체질 개선 드라이버로 해서 코스닥 110선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 코스닥 고점이 2020년도에 2,9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언제 2,900포인트 가려나?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 내년 연기금융자의 미국 AI 한국 고배당주를 담아볼 만하다. 뭐, 저는 ETF 투자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산타랠도 넣었는데, 오늘 산타랠리 좀 기대하면서 반도체야. 의심하지 마세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의심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뭐 개별적 일전 종목들이 나오긴 있긴 한데, 네, 뭐 사실은 뉴스 이슈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런 내년에 2026년도 대응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연식품 어묵, 네, 상장하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상장하잖아. 그럼 얘가 1년 뒤에 가격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다운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맛있죠, 삼진식품. 네, 식감에도 꼭 하시길 바라겠고. 자, 아무튼 뭐 이번 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좀 리스크 있는 재료 2개, 그리고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으니까 좀 기대감 가지면서
산타가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